여성으로서의 나,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안에서의 나, 그 다음에 또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서, 정말 기뻐서 사람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 프로그램에서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막 되게 많이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전달을 했던 것 같고요. 세상 근심 내게 다가온데도 하느님의 손길이 도우시네. 기쁨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느님 계시도다. 나의 기쁨 또 나의 참 소망, 내 안에 계신 하느님.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느님. 내 안에 하느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우리 사회의 성별 갈등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성별 갈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만드셨을까요? 남녀 고유한 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국 틴스타 총괄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김혜정 베로니카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틴스타 이름도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틴스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톨릭 성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틴스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틴스타라는 이름은 성인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그 남성과 여성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서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다가가서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잘 인지시키는 그런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톨릭 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성교육으로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고 전부 성적인 존재로서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저희가 성과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틴스타라는 이름의 틴이 티네이저 할 때 그 틴이 연상이 되는데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는 분명히 티네이저들을 향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는 했어요. 티네이저들이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 안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성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어린이부터 뭐 그야말로 결혼하신 네.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틴스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시작한 성교육 프로그램이지만 가톨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타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네, 네. 프로그램이고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죠. 네. 네. 본래 틴스타는 미국에서 시작된 성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네, 미국에서 한나 클라우스라는 의료선교 수녀회 수녀님이 계셨고 그 수녀님이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자연주기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센터에서 부부들 대상으로 그 생식력을 자각시켜주는 그래서 자연주기법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 일을 하고 계셨던 수녀님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게 언제인가요? 언제 만드셨어요? 1980년대에 만드셨고, 오래됐군요. 네. 사실상 그때 미국에서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아주 완성도 있는 그 가톨릭의 가르침을 그 프로그램 전반에 잘 녹여낸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착한 목자 수녀회, 수녀님들하고 이제 그 연결고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착한 목자 수녀회에 계시던 미국에서 오신 수녀님이 계시는데 그 착한 목자 수녀회 사도직이 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위기에 처한 여성들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미국에서 오셨던 수녀님의 사도직이 미혼모 시설, 미혼모 센터의 원장 수녀님으로 계시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이런 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절실하게 찾다가 한국에는 없으니 미국에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한나 수녀님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걸 아셨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한국에 알려지게 된 것은 결국은 착한 목자 수녀회의 그 사도직과의 연결고리 안에서 이제 그 사도직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고 그것이 한국의 틴스타가 알려지게 된 어떤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오죠? 1992년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수도회의 어떤 그 좀 사도직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만 맨 처음에 아마 여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다가 지금처럼 틴스타라는 이름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04년도 정도부터 시작이고요. 그 사이에 좀 멈췄다가 이제 착한 목자 수녀회에 계시는 마리진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 수녀님이 이제 다시 우리 수도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네라는 거를 알고 다시 이제 미국에 어학 연수를 가셨다가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제대로 워크숍을 받고 이제 그 한국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틴스타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이 틴스타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네. 된 거는 이제 한 2004년부터고 네. 근데 저도 고등학생 때 그때가 2011년, 10년 이럴 때 성당 본당에서 틴스타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틴스타의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에서 듣는 그냥 뭐 가정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배우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을 받았었어요. 어떤 점이 틴스타만의 특별한 점인가요? 네. 저는 사실은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좀 더
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교육 내용에 저희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사실상 그 성교육을 하는 그 기관이나 그 단체들은 상당히 많은데 또 학교에서도 많이 하죠. 네.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성하면 느낌이 어때? 이런 거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로 먼저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거는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문제야. 또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 여지들을 없애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예방했으면 좋겠어. 또는 즉각적인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그 존재 자체, 우리가 인격인 그 사람 존재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사람의 성장과 그 발달 그 과정 안에서 그 성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성숙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틴스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성교육하면 약간 지식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은 우리 다 알아, 이미 다 봤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틴스타는 어떤 가치관 교육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성도 그 인간 안에 있는 핵심 요소인데 인간 전체를 보면서 성을 이야기해야지 딱 그 성쾌락, 성의 어떤 기능 이런 것만 보는 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 사람을 아주 결국은 제 자신, 그다음에 또 타인을 좀 더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통합해 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네. 이걸 총칭 그냥 성교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진짜 빨리 몸도 성숙하고 성에도 빨리 노출이 되고 이런 시대잖아요. 틴스타도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 그리고 접근 방법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6세에서 한 12, 13세까지의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세분화시켜요, 저희가. 나이에 따라서 또 정서적인 어떤 그 상태라든지 또는 그 같은 나이대라도 발달의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야말로 사람과 생명의 그 가치를 그 나이에 맞춰서 작업하면서 진행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저희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12, 13세 프로그램은 이제 한참 변할 수 있는 또 변해가는 그런 몸과 감정에 대해서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초경도 하고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몽정하면서 이제 몸의 변화가 아주 현실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식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기의 그 성장 발달 과정 안에 함께 있음을 저희가 좀 이렇게 인지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이들 반응은 어떤지, 아이들이 정말 그런 걸 다 흡수하는지 아니면 별로 재미없어요.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가요? 네네. 어른과 아이들의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통점은 너무 몰랐다. 몰랐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결혼 생활에서 좀 더 남편에게 덜 미안했겠다. 또는 그 엄마들의 반응. 네네네. 엄마들의 반응이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육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의 후기들이 주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바라는 바죠.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답을 드리기보다는 본인이 그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제 자기 반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는 성인들에게서 보이는 이런 반응들, 심지어는 결혼하신 남편분들은 내 아내에게, 여성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시기도 하는데, 재미난 거는, 또 흥미로운 거는 아이들도 똑같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생겼을 때 오히려 제가 좀 더 이 프로그램을 진작 만났더라면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중학생인데. 그리고 그럼 언제쯤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잘 모르는 걸 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지의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뭔가를 자기 자신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그 시선이나 이런 태도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 만남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다, 변화가 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들을 먼저 교육을 하고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 부모님들에게 먼저 교육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이 교육을 빨리 받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고요. 네. 초등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 초등학생들의 반응은 저희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만나주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외부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기보다는 부모님들께 막 용기를 저희가 드리면서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다. 부모님이 최고의 선교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과 그 소통의 기회를 갖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좋은 태도로 아이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인격적인 그런 그 기회, 나와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구나, 이런 체험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체험이 아이에게만 좋은 체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내가 우리 아이와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었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저희가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수료증 이런 것도 부모들이 이렇게 주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게 감동의 순간이래요. 사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틴스타에서 뭐 중학생을 위한 틴스타, 고등학생을 위한 틴스타 뭐 이렇게 12주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는 성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다음에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그게 과연 지금 요즘 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성교육들이 일회성 또는 뭐 짧은 단기간에 한두 시간 특강 갖고는 특강 전달하기 내지는 어렵죠. 막 여러 그냥 그 학년에 상관없이 모아놓고 하는 그런 걸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남성과 여성으로서 존재하는 이유 중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성성, 이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함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몸에서 그 여성성과 남성성을 지니고 있는 이 사람이 몸에서 사랑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발현되도록, 왜냐하면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랑이 이렇게 발현되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려니까 사실상 평생에 걸친 그런 성교육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관계 맺음을 하면서 사랑이 전달되도록 해주고, 사랑이 선물이 되도록 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3개월은 결코
긴 시간이 교육 아니다.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어떤 부모가 한 뭐 9단원 뭐 9번, 10번을 정도를 그렇게 놀이처럼 그렇게 소통을 했다면 이 친구가 정말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그랬을 때 분명히 현실적인 어떤 정말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저는 부모님에게 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그 청년들이 사실상 어떤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에 직면했을 때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정말 그 기쁠 수 있는 그 소통의 기회,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성장 과정 안에서 정말 평생 그 나치반 같은 역할을 이 성교육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이 12주 동안 틴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님하고도 대화할 그런 소재도 생기는 거고요. 아마 이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후기를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틴스타 교육을 시킨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면서도 큰 도움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선생님에 대해서도 궁금해져요. 어떤 성교육을 받으셨었나요?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네.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때는 사실상 이렇게 네. 교육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성에 대해서 접근했던 기억은 저는 별로 없고요. 네. 단지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의 금술 좋은 부모님에 의해서 네. 저도 그런 그 좋은 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그 태도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틴스타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제 딸이 있어요. 그런데 네네. 그 딸이 가톨릭 학교에 다녔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 교장 선생님께서 제게 틴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워크숍을 한번 다녀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해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거는 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거지라고 여기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틴스타 프로그램을 처음 만났고 네. 저의 이제 무지함을 깨달았고 저 역시 네. 그리고 제 딸과 또는 제 딸의 친구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학교에 알렸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제가 이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성교육 프로그램 틴스타 프로그램을 가지고 처음으로 네. 제가 한번 이제 진행을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계속 2년이 돼서 여기까지 와 있네요. 그렇군요. 네, 성숙의 정도가 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꼭 틴스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성숙한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또는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제가 좋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어서요. 저는 틴스타를 알고 그다음에 이 활동을 제가 지금 19년 가까이 하고 있는 동안 굉장히 행복했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성의식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많이 예전에 비해서 개방적이다. 사실 뭐 개방적이란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쉽게 성관계를 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도 이렇게 좀 대면하시게 될 텐데,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개방적이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뭔가 금하고 있던 것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계로 했던 것들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과거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조심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금한 것을 그냥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억제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은 잘 알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금해야 될 것들을 다 풀고 오히려 정말 개방적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걸까? 이런 거를 질문을 던져보니 여전히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개방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다시 질문을 던져보니 결국은 성에 대한 그 어떤 본질적인 의미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개방적인 이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학교에 가서 만나보면 막 그 학교의 아이들이 아무리 개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슨 어떤 병원의 응급실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성과 관련해서. 오히려 노출이 더 많이 그 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이런 유혹할 거리들이 많이 거기에 노출돼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여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런 그 어떤 본질적인, 성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들, 그 다음에 그 어떤 인격으로서의 그 사람 또는 몸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몸, 성, 사랑, 생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인지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이런 교회 가르침과 제 실생활에서의 어떤 적용 이런 게 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혼인교리를 배울 때도 자연주기법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참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가톨릭의 성교육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교육들은, 성교육은 이제 결국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목표가 피임을 네. 해라라는 이런 그 쪽으로 방향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가톨릭 성교육은 좀 보수적이야, 또 고루해, 너무 구태의연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 또는 뭐 젊은이들이 아니어도 그런 그 부부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피임을 해라, 마라, 피임은 돼, 안 돼,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자꾸 이제 몰리는 듯한 그런 그렇게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단순히 피임을 하세요,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임을 통해서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잃게 되는 것이 괜찮아? 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임은 누가 생각하냐면 보통은 성관계를 하고 싶거나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이 그렇게 되니까 상반되니까 불편해요, 싫어요, 옛날 방식이에요,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것이 불편해? 라고 이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주로 물어봐요.
그것이 왜 불편한데? 그러면 반드시 그 앞에 원치 않은 임신,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단어 앞에 꼭 원치 않은이라는 거를 붙여요. 원치 않은 임신, 그 다음에 저희는 부모됨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라든지 또는 그 성관계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결과들, 아까 원치 않는 임신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성인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도 또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사실상 이 성은 그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 이 고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토대가 되는 거고, 그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이 고유함 속에는 생명 출산 능력이라고 하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이게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성행위를 통해서 이런 그 사랑의 내적 친밀함이라든지 일치된 사랑과 더불어서 사실은 생명 출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 발휘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고 하는 성관계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전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내가 그 몸의 진실한 언어를 쓰면서 전적인 만남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정말로 일치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연주기법도 권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생명출산 능력도 몸 그대로 발휘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설명하기는 이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성관계와 그 생명 출산을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성관계는 그 부부의 일치와 생명 전달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그 둘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분리하려면 피임이라고 하는 어떤 인위적인 도구나 약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두 사람의 일치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완벽한 피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럼 정말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내가 짐처럼 여기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없애버리는 그런 낙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정말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다고 하지만 부부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생명 전달이라고 하는 그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새겨놓은 그 원리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 선생님, 그러면 틴스타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을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센터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어떻게 틴스타를 접할 수 있는지. 저희가 요즘은 홈페이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온라인 워크숍이든 또 지역에서의 워크숍이든 또는 여기 서울에서의 워크숍이든 다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은 18년 동안 틴스타 교사로 활동해 오셨는데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나요? 청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을 때 너무 이제 그때마다 기뻤고, 그 다음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결정 능력이 향상되어서 뭔가 그 어떤 좋은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이 선택을 했을 때 너무 그때 또 기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제 어떤 입교의 의지를 저한테 비추고 세례까지 받게 되고 막 이럴 때 나 분명히 성교육했는데 왜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이럴 때 저의 기쁨이고, 또 임신을 도와줬을 때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저의 기쁨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의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틴스타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을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을 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떤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제가 소통을 했을 때 그때 그 짜릿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여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여자 대 여자로서 뭔가 자신의 그 여성성에 대해서 막 자긍심을 느끼고 저한테 막 그 뭔가
자기 몸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진 것을 가지고 저에게 막 정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달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의 기쁨이 아주 크죠.